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2월 6일입니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성윤을 무조건 하고 유임시키겠다. 박범계, 윤석열의 최후 통첩,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이 박범계는 능수능란한 달인입니다. 무슨 달인이냐? 쇼의 달인입니다. 정치 쇼의 달인입니다. 몇십 년 전에 형님 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또 SNS에 그렇게 애달아하던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총장을 좋아했던 그 사람이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똑바로 앉으라고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그만큼 안면몰수 정치쇼에 능수능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윤석열 총장하고 뭐 처음에는 대화하겠다, 뭐 하겠다고 점점 발전하더니 검찰개혁하겠다, 아니 의견만 청취할 뿐이다 등등 이런 얘기를 변화하는 걸로 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X다. 절대로 윤 총장하고 화합이 될 수 없다. 시즌2보다 더한 시즌2다. 박범계, 과연 그분은 윤석열의 그 우직하고 솔직담백한 그 인간성에 서로 결합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것을 우선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성윤은 반드시 유임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이 왜 유임돼야 되느냐? 이미 다 로고가 서 있다. 스케줄이 잡혀 있다. 다음에 검찰을 장악시킬 그런 훈련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박범계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정권 후반기에 어떻게 누가 검찰총장으로서 임기 관리를 시킬 것인가까지 스케줄을 다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대통령의 이 생각이 박범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성윤은 무조건 유임이다. 네, 맞습니다. 검찰총장하고 어저께 만났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무조건 유임시키겠다는 의사를 이제 최종 전달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벌써 박 장관이 협의의 모양새만 갖췄을 뿐 추미애 전 장관처럼 총장 인사 패싱을 재현하려는 것이다 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 인사를 놓고 2차 협의에 들어갔는데 한동훈 지검장 복귀도 벌써 불가 안 돼 하고 통보했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아진 상황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윤 총장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젠 뭐라고 하든 결단을 내려야 될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 왜? 윤 총장의 앞날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하여. 이 장관 총장 협의 모양새만 갖췄지 이거는 추미애 시즌2보다 더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중앙일보 이 취재를 갖다가 종합한 그런 내용을 보면 말이죠. 윤 총장하고 인사협의를 갖다가 한 박 장관이 이 지검장 이성윤을 유임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은 뭐냐? 그건 대통령 뜻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 틀림없습니다. 대통령 뜻이다 이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사적으로 어떤 내용의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가는 대목입니다. 이 박 장관이 청와대 유임 의지를 분명히 전했다는 겁니다.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 내에서도 정권 입맛에 맞는 사건만 골라서 기소한다는 비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진짜 검사냐 하는 얘기까지 많이 나왔던 얘기,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권은 이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런 검사를 원하는 것이겠죠. 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이성윤 스타일과 심재천 스타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다. 이 정부의. 문재인의 검찰개혁의 이 최종 지점은 바로 이러한 유형의 패턴의 검사들이 대다수가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지난해 12월에는 중앙지검 고위 간부들이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하는 소위 사실상 집단 항명 사태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뻗했습니다. 이성윤은 후배라든가 선배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권력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검찰 수사선상에도 오른 이성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재직 당시에 안양지청에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가로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 총장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놓고도 자주 충돌을 했습니다. 항명을 했죠. 항명을 하면은 조직에서 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항명은 전부 다 합리화시키는 모양입니다. 이 정권의 비호를 받았기 때문이죠. 윤 총장은 신상 필벌의 간부 인사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지휘력을 상실한 이성윤 지검장을 어떻게 여기다 놔둘 수 있느냐 하고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장관은 유임의 뜻을 확고했습니다. 왜?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을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서울 고검 청사에서 벌어진 인사협의 과정도 전례와 크게 달랐습니다. 통상 장관의 구체적 인사안을 총장이 이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날 협의선 박 장관이 인사안조차 보여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윤 총장이 개별 인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셈입니다. 결국 윤 총장은 당했습니다. 누구한테? 박범계에게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박범계는 정권, 소위 대통령의 권력의 뒷배를 믿고 마음대로 한 셈입니다. 과거와 마음대로, 추미애와 마음대로 같이 겉으로만 형식을 갖췄을 뿐이지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의 여권 기류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준 그러한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여당 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디오에서. 이성윤 검사장을 쫓아내거나 하면 검찰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을 쫓아내면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그래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 이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이냐? 우리말 잘 듣는 검찰 그것이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박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일선 지검장으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도 내비쳤습니다.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0,1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숨통 막히게 결국은 윤석열 목조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윤석열 총장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당당히 맞서야 됩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이 맞느냐는 강력한 문제가 제기돼 있다. 이성윤의 말입니다. 이성윤의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포렌식이 아이폰의 포렌식 잠금 장치가 안 풀렸기 때문에 그 풀릴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한 이성윤의 말을 보다 리얼하게 표현한 말이 박범계입니다. 국회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것이 맞느냐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다를 말을 이렇게 치환을 했습니다.
결국 한 검사장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검찰 대학살 인사 때 부산고검 차장으로 발령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검언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지난 한 해 세 차례 좌천 인사를 겪었던 정말 이 정권으로부터 가장 가혹한 행위를 당한 사람을 들라면 1. 윤석열, 2. 한동훈입니다. 국민들은 이 억울함을 당한 윤석열과 한동훈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이 정권은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기어코 내쳐 팽개쳐버리겠다는 그런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완전히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라는 박범계 공작, 정치 공작은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임기 말이라는 그런 소용돌이와 함께 윤석열의 6개월은 문재인의 1년하고도 같습니다. 윤석열의 이 6개월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윤석열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아마 타오르고 있을 겁니다. 궁극적인 인사재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범계는 검찰청법에 의견을 들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라는 개념보다 좁게 해석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벌써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 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벌써 다 보관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허들에 넘어가야 될 사람이 누구였느냐. 윤석열 총장이었습니다. 자,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날 수는 없고 이미 꿰뚫어 봤을 겁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청취만 해도 문제없다라는 아주 정치쇼를 갖다가 하는 정치쇼맨다운 그러한 얘기가 국회에서 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실제 인사 내용은 총장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될 공산이 큽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시즌2가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게 아니고 추박 시즌2가 되는 겁니다. 추미애 플러스 박범계의 그 어떤 생각 플러스가 추가돼서 오히려 시즌2보다 강한 시즌2가 될 것입니다. 한 검찰 간부는 통상 비공개 협의 자리에 사진까지 언론에 싹 공개하는 이 법무부의 방식 역시 한편의 잘 짜인 정치쇼 제스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웃기는 쇼라고 했습니다. 웃기는 쇼. 웃기는 정치쇼. 잘 짜여진 정교한 정치쇼. 네. 그러나 이 시간 또한 지나리라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시간 또한 지나가리라. 이 시간은 곧 1년이 금방 앞에 다가오면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운명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운명의 신은 그들에게 과연 미소를 지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운명의 세례를 줄까요? 네. 그것은 그들의 운명입니다. 네. 운명을 향하여 박범계도 달려가고 윤석열 총장도 운명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자, 운명의 여신은 누구에게 미소를 지을까요? 그것은 1년 뒤의 일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풍의 마지막 바람이 부는 마지막 해입니다.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광풍은 멎을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광풍과 또 암흑은 바로 순간에 거칠 것이고 암흑과 광풍은
재생 불가능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